이터널스 많이들 보고 오셨나요? 벌써 230만 관객이 넘었습니다. 가이드 리뷰에 올린 댓글들도 모두 봤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호와 불호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영화였죠. 그런데 이 의견들이 뭐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이더라고요. 불호인 사람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또 비슷하고 호인 사람들의 의견도 뭐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마블이 망했다느니, 디즈니는 이제 망했다느니, 아니 마블과 디즈니를 향한 그대들의 믿음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었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마블 영화가 처음 시작됐을 때도 바로 이런 반응들이었다는 거. 자,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은 이터널스 스포가 있는 리뷰와 함께 또 앞으로 이터널스를 통해서 보는 마블의 새로운 계획은 무엇일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즈 4 영화의 반응들이 호불호가 많은 건 다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곧 망할 것처럼, 근데 페이즈 1 때도요 사실 비슷한 반응들이 많았어요. 특히 제일 반응이 안 좋았던 건 퍼스트 어벤져였고, 인크레더블 헐크는 지금 뭔 내용인지조차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나마 토르 천둥의 신이 아이언맨 다음으로 페이지 1 영화들 중에서는 흥행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영화의 평가도 아니 뭐 아스가르드는 번지르르 하고 막 엄청 스케일 크게 묘사해놓고 뭐 우주의 신이란 놈이 어디 저기 미국의 촌구석에서 CG 로봇이랑 뭐 이렇게 잠깐 싸우는 게 전부냐 라면서 욕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관객들은 기억을 못하죠. 왜냐면 어벤져스 시리즈가 과거의 작품들을 다 재평가하게 만들었으니까. 페이지 4에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호도 아닌 사람들, 그냥 이 영화를 보고 무난한데?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꽤 많죠. 그거는 역시 페이지 1 때도 그랬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뭐 퍼스트 어벤져 뭐 그냥 뭐 무난무난하네, 뭐 토르 뭐 무난무난하네, 근데 아이언맨보다는 조금 재미없네, 뭐 그 정도 반응이 사실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얘네들 다 한 번에 나오는 그런 영화가 나온대, 그러면 야 어떻게 말 되는 소리를 해라,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다 모여, 신이랑 뭐 사이보그랑 뭐 겨우 그냥 뭐 방패 들고 싸우는 뭐 얘네들 데리고 어떻게 한 편으로 만들어 했는데, 심지어 어벤져스 1편을 본 관객들 중에는 퍼스트 어벤져나 헐크 안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그 영화들이 흥행이 생각보다 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와서 어떻게 됐죠?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에서 아주 조금씩 실망스러웠던 작품들, 캐릭터, 어느 날 갑자기 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 캐릭터조차도 어벤져스 시리즈에서는 뭐 각자 다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거의 작품들 중에서 실망스러웠던 작품들에 대한 기억도 뭐 서서히 잊혀지게 됐습니다. 워낙에 이제 어벤져스라는 작품의 그 성과가 뭐 엄청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어벤져스의 페이지 1, 2, 3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페이지 4는 순서상 4지만 사실상 새로운 페이지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스타워즈 오리지널 3부작, 또 프리퀄 3부작, 망 3부작 뭐 이렇게 하듯이 페이지 1, 2, 3를 그냥 하나의 거대한 3부작 뭐 이렇게 영화라고 보면, 페이지 4는 이제 또 새로운 3부작의 시작이라고 봐야 된다는 건데, 그 시작을 샹치 그리고 이터널스가 열었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페이지 4에 포함이 되어 있어도 뭐 그냥 사실 다 끝난 거고, 그래서 샹치와 이터널스를 보면은 과거에 어벤져스 멤버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거나 그걸 풀이하거나 뭐 해석하지 않죠. 완전히 새로운 사건들, 새로운 설정들, 새로운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샹치에서는 탈로라는 새로운 세계가 등장을 했고, 또 용도 등장을 했고, 뭐 두엘런지 드식인지 하는 애들 등장을 했었고, 이터널스에서는 셀레스티얼의 진짜 정체와 이터널스라는 캐릭터들의 뭐 존재 목적 등, 페이지 1, 2, 3에서도요 앞에서 어떤 일들을 저지르면 그게 다음 영화에 조금씩 영향을 주고, 그래서 뭐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나왔고, 또 그래서 11호가 나왔고, 그래서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으로 쭉쭉쭉쭉 이어졌잖아요. 근데 샹치와 이터널스는 새로운 설정과 새로운 사건을 열었을 뿐이고, 뭐 과거의 작들과 엄청 되게 막 유기적으로 엮여있다라는 영화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어벤져스 레벨의 재미를 느끼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페이지 4가 새로운 시작이고 아직 보여줄 것이 더 많고 그래서 감춰놓은 게 더 많더라 하더라도, 이미 관객들의 수준은 페이지 1 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엔드게임까지 이미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도 그 수준의 재미를 원하는 건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페이지 1, 2, 3에서도요 어벤져스급의 스케일, 어벤져스급의 사건, 어벤져스급의 재미를 준 영화는 어벤져스 시리즈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벤져스 2.5라고 별명이 붙었던 캡틴 아메리카 11호조차도요, 뭐 거대한 스케일의 절대 악과 범우주적 재난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은 없었어요. 배우들의 출연진은 정말 화려하지만 뭐 우주급 위기에 뭐 전쟁 뭐 그런 거 없었다고. 그래서 어벤져스 타이틀이 안 붙었던 겁니다. 어벤져스 타이틀이 붙은 영화는요, 우주급 위기의 악당, 그리고 그 악당이 거느리는 군대와의 전쟁을 치르는 뭐 히어로 전쟁 영화였습니다. 1편은 로키와 치타우리, 2편은 울트론과 그의 부대, 그리고 3, 4편은 타노스와 그의 군대. 근데 나머지 영화들은 뭐 그 정도 스케일의 전쟁이나 뭐 사건이나 상황들은 없었죠. 그리고 다른 영화들하고 조금 다르게 어벤져스에 등장한 악당들의 목적도 뭐 지구 정복, 지구 파괴, 인류 학살 뭐 그런 아주 거대한 목적들이었습니다. 반면 11월을 비롯해서 기타 다른 캐릭터 영화들은요, 어벤져스급 악당보다는 조금 규모도 좀 작고요, 지구 파괴까지는 목적이 아니죠. 뭐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거나, 하다못해 그 11호조차도 이 주인공들을 분열시키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냥 그 정도 좀 작은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마블 영화는 그런 계획 아래 타이틀을 구분해어 오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는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샹치나 이터널스에서 뭐 얘네들이 막 뭐 능력치가 엄청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뭐 어벤져스 같은 위기만 계속 다루면, 그러면은 뭐 어벤져스 5편에서는 뭐 대체 뭐 누구랑 싸웁니까? 샹치에서는 뭐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요 정도, 이터널스에서는 뭐 요 정도. 그러니까 단독 히어로 타이틀 영화에서는 요 정도의 재미만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쿠키 영상에서 또 적당히 다음 영화에 대한 떡밥도 뿌려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방식은 마블이 늘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마음을 다시 10년 전으로 이렇게 되돌려서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영화들을 평가를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은 바로 PC주의죠. 디즈니가 워낙에 지금 PC주의의 어떤 가장 앞선 거의 선발대 같은 영화사다 보니까 유독 디즈니나 마블의 영화에 등장하는 PC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다른 영화들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터널스에서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이터널스라는 존재 자체가 뭐 외계인이고 뭐 다양한 인종을 배경으로 모델링된 사이보그다 뭐 그냥 뭐 그런 설정이다 치고, 뭐 솔직히 이 안에서 뭐 어떤 인종이 뭐 우월하다, 무조건 다양성을 뭐 존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동성 커플이 나오지만 그 동성 커플이 나왔다고 해서 되게 불쾌감을 느낀 관객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꾸로 그러면 이성 커플이면 괜찮은 건가요? 이성 커플이 나오는 건 왜 PC주의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뭐 여기서 뭐 동성 커플이 뭐 이성 커플보다 뭐 더 낫다, 뭐 더 우리는 더 행복하다, 뭐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평범한 커플인데 다만 동성일 뿐이다 라는 것이 그냥 나왔을 뿐인데, PC주의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까를 위한 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헐리우드의 PC주의는요, 요즘에 갑자기 생긴 개념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헐리우드에는 이제는 뭐 클리셰가 되어버린 PC주의가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흑인 여성 판사 캐릭터입니다. 이상하게 헐리우드 영화를 보다 보면 판사가 뭐 짧게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흑인 판사나 혹은 흑인 여성 판사가 유독 많이 나와요. 자, 바로 이게 헐리우드의 아주 오래된 PC주의죠. 실제로는 흑인 판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판사들 대부분이 백인이고 또 그중 대부분은 아직도 남성이죠. 여성 판사도 가뜩이나 적은데 흑인 여성 판사는 미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 여성 판사라는 캐릭터는 아주 오래전부터 헐리우드 영화에 관례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그 설정이요, 이 PC주의에서 나온 설정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 그냥 클리셰로 자리를 잡은 거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면서 왜 영화에서는 흑인 여성들만 판사 역할로 나오는 거냐? 라고 또 뭐 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뭐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그냥 짧게 등장하는 그 캐릭터를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꿈을 꾸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게 과연 나쁜 걸까요? 그래서 저는 PC주의를 무조건 나쁘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 영화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게, 특히 뭐 주인공이 방황하는 젊은 사람이 나오고 뭐 어른이 뭐 나타나가지고 막 야 요새 젊은 것들은 이게 문제야, 뭐 앞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훈수 두는 영화들, 우리나라 영화들 많잖아요. 저는 그게 PC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나쁜 PC주의. 쉽게 말해서 꼰대들의 가르침? 근데 뭐 이터널스에서는 적어도 그런 훈수나 뭐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않았잖아요. 꼰대질을 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저런 사람이 등장했을 뿐이지 그거 자체는 뭐 저는 그렇게까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게이가 좋은 거야 라고 뭐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동성애 장면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불쾌했거든요 라고 말하시면 그건 그냥 그분이 당신이 동성애가 싫은 거지 PC주의가 싫은 게 아니죠. 예. 이러다가 나중에 엑스맨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엑스맨이야말로 PC주의의 근본인데. 자, 그럼 이제부터 이터널스를 통해 보는 새 페이지의 계획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이터널스는 어떤 사건의 해결보다는 더 많은 떡밥을 뿌린 영화가 됐죠. 확실히 블레이드 러너 샹치보다는 앞으로 이 페이지의 행보에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둔 작품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일까 정말 진짜 찐 페이지 4의 시작이다 라는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들도요, 뭐 사실 어떤 뭐 결론보다는 뭐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과 가설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들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쿠키 영상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첫 번째 쿠키 영상에서는 타노스의 동생이 에로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로스도 자기도 이터널스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아시겠지만 에로스 역할을 맡은 배우는 해리 스타일스죠. 덩케르크에서도 출연을 했었고 헐리우드가 기대하는 뭐 젊은 배우이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뭐 가수로 먼저 시작을 했죠. 아무튼 이 쿠키 영상 때문에 또 타노스가 자꾸 재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타노스가 자신의 행성인 타이턴의 멸망 이후 흑화해서 생명체의 이제 절반을 휩쓸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또 이 영화를 보시면 지구에서도 셀레스티얼이 탄생하려고 했었죠. 뭐 제대로 탄생을 했다면 지구는 멸망을 했을 건데, 아마도 타노스의 행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먼저 일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또 분석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8 degrees off its axis. Gravitational pull is all over the place. 행성 타이탄에서도 셀레스티얼이 탄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타이탄 행성은 멸망하게 된, 또 그걸 눈으로 직접 본 타노스는 인류의 지식을 자양분 삼아 탄생하는 셀레스티얼을 막기 위한 의도가 포함돼서 인류의 절반을 이렇게 하게 한 게 아니냐. 뭐 영화에서도 뭐 지식의 저주에 걸렸다라는 대사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그냥 뭐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 관용 문구이긴 하지만, 뭐 굳이 거기다가 뭐 해석을 덧붙이자면 뭐 셀레스티얼의 목적을 타노스가 알았고, 그래서 인류의 절반을 없애버려서 셀레스티얼 탄생을 지연시킨 뭐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사실 뭐 그거는 조금 멀리 간 해석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는 아니 그럼 타노스는 인피니티 스톤을 이용해서 셀레스티얼을 죽였어야지 뭐 굳이 인류 생명체의 절반을 없앨 필요가 뭐 있었겠느냐 뭐 라는 거죠. 뭐 어떻게든 끼워 맞추면은 맞는 가설이긴 한데, 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쿠키 영상에 등장했던 그 목소리,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는요, 바로 블레이드 주인공 마허샬라 알리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마지막에 컨펌이 난 장면이라고 하는데, 이 존 스노우가 가문의 비밀이 담긴 검 에보니 블레이드라는 그 뭐가 검 안에서 뭐가 막 꾸물꾸물 막 징그럽게 움직이는 그걸 딱 잡으려고 하기 직전에 이제 어떤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그 에보니 블레이드라는 검의 설정 자체도요, 뭔가 피를 부르는 일종의 저주가 붙어있는 검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피와 검과 관련된 블레이드가 연관돼서 등장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터널스는요, 세계관을 설명하는 역할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캐릭터 중심이 되어 있던 다른 마블 영화들하고는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다른, 결이 다른 영화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터널스 2가 뭐 굳이 안 나와도 저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있긴 했지만, 뭐 이 캐릭터들을 뭐 굳이 다음번 속편에서 굳이 다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만큼 캐릭터 그 자체의 중요도나 매력은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조금 낮았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영화에서는 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페이지 1, 2, 3를 이렇게 하나의 연대기로 인정을 하고 이미 결말이 난 이야기라고 딱 정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앞으로 페이지 4, 5, 6에서의 이 새로운 연대기에서의 공공의 적, 최종 보스는 누가 될 거냐, 또 누가 구체적으로 이 인류의, 이 우주의 공공의 적이 될지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 제 상상입니다. 블랙 위도우에서는 인간계 악당들을 모집하는 쿠키 영상이 나왔죠. 그리고 샹치는 뭐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뭐 외계인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드웰러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고, 또 이터널스에서는 훨씬 더 그보다 더 우주적인 셀레스티얼이라는 존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개봉할 스파이더맨과 닥터 스트레인지 2편에서는 또 멀티버스라는 개념까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당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뭐 타노스처럼 모두에게 이렇게 공공의 적이 될 만한 악당이 등장하기에는 조금 뭔가 힘들 것 같고, 굉장히 범우주적인 위기 상황이 하나 딱 등장을 하고, 그게 어떤 인간계 악당들한테 영향을 줘서 또 그 위기를 인간계 히어로들이 또 이제 막아내고, 또 그 외에 우주계, 또 신계, 이런 악당들이 또 우주에 발생한 어떤 이 위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음모를 저지르고 사건을 저지르면 우주계 캐릭터들이 또 우주계의 악당과 싸우고,
싸우고 또 신기의 캐릭터들은 또 신기 악당과 싸우고 우주 곳곳에서 다양한 무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스케일의 영화가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활동 범위가 다 다르니까 그 각각의 활동 범위에 맞는 히어로들끼리만 팀업을 해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식의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코믹스에서는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했기 때문이죠. 마블 코믹스 원작에서도 특정 악당이 등장을 해서 히어로들이 뭉쳐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는 그런 뭐 스케일이 큰 이야기도 있지만, 뭐 어떤 사건 때문에 굉장히 범우주적인 위기가 등장을 해서 또 각자 자신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뭐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 각각의 에피소드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페이지에 공공의적으로 많이들 예상하시는 정복자 캉이나 혹은 셀레스티얼 혹은 뭐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악당, 그런 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런 같은 패턴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미 코믹스에서 해왔던 시도들을 영화로 옮겨서 할 생각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거는 뭐 멀티버스가 주제인 스파이더맨과 닥스를 봐야지 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상상의 영역인데, 이런 우주적인 위기 때문에 셀레스티얼이 이터널스에서는 인류의 어떤 위기를 주는 존재였지만 거꾸로 야 우리 좀 도와줘라, 야 셀레스티얼 우리도 죽을 것 같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구에 있는 히어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됐는데,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지구는요 굉장히 존귀합니다. 왜 지구가 존귀하냐? 일단 타노스가 지구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지구의 인간한테. 게다가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이 아이템이 무려 3개가 동시에 존재했고요. 또 이 인피니티 스톤을 통해서 캡틴 마블이라고 하는 아주 짱센 캐릭터가 또 탄생을 했고, 뭐 비전도 뭐 죽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센 캐릭터가 탄생을 했었고, 토르와 로키의 아버지인 오딘도 지구에서 돌아가셨죠. 도르마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적이 지구에 있는 마법사한테 져서 후퇴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초능력자들이 지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캡틴 마블은 그 엔드게임에서도 막 투덜대잖아요. 야 지구만 바쁘냐? 야 나는 혼자서 이 뭐 더 많은 은하계를 감시하느라고 바쁘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아스가르드도 이제 지구에 있잖아요. 심지어 이 지구에 있던 이터널스들한테 이제 막 태어나던 셀레스티얼도 사망했죠. 그러니까 지구는요 이 마블 그 시네마틱 유니버스 상에서 굉장히 존귀하고 아주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오히려 이제 지구에 있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인간들만 개고생을 하는 거죠. 뭐 툭하면 외계인 쳐들어와, 툭하면 갑자기 먼지가 돼서 사라져, 갑자기 막 준내게 거대한 셀레스티얼이 막 무슨 개미 쳐다보듯 쳐다봐. 야, 나 같으면 이 지구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었던 캐릭터들의 어떤 행동의 개연성, 대체 얘는 왜 이런 행동을 갑자기 하게 됐고 이런 결정들을 갑자기 하게 되는지, 저는 이거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사랑이죠. 저는 이터널스의 주제가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러브러브하고 사랑사랑한 뭐 이런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어요. 만약 그런 주제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면 이 영화는 마블 버전의 러브 액츄얼리가 됐겠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마블 버전의 러브 액츄얼리 같은, 왜냐면 이카리스와 셰르시의 사랑, 그리고 셰르시와 또 한 인간의 사랑, 또 인류와도 사랑을 하게 되죠. 또 반대로 스프라이트의 짝사랑, 또 다른 주인공인 테나와 길가메시의 사랑, 그리고 드루이그와 마카리의 사랑,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조금 이렇게 이 캐릭터들을 분류를 해보면 그들이 했던 행동들의 어떤 개연성이 사실 어느 정도 납득이 되거든요. 물론 이 캐릭터들마다 뭐 각각의 이 사랑의 무게는 조금씩 다르겠죠. 뭐 테나와 길가메시도 워낙에 수백 년을 같이 살고 뭐 서로에 대해서 아주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뭐 오래된 부부 같은 관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드루이그와 마카리 같은 경우도 얼핏 보면 그냥 우정같이 보이지만 또 그 안에 눈빛에서 아주 깊은 애틋함이 느껴지는 일종의 또 다른 사랑의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또 킨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특정인은 아니지만 일과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에이젝 역시 셀레스티얼에게 무한한 존경과 사랑으로 숭배를 했지만 어느 순간 그게 변화가 온 것 같은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물론 명확하게 탁 드러나고 사실은 이 영화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라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여기 사건들을 갖다 붙이면 다 이해가 가거든요. 예고편에서도 나오잖아요. 무엇을 사랑하면 지켜주고 싶어진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 가끔 사람들은 좀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한 번쯤 살다 보면 이 사랑에 눈이 돌아서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없어요? 솔로야? 모쏠이라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셨던 이터널스가, 아니 신급 능력을 가진 캐릭터라면 대체 여기서는 왜 이렇게 약함?
마블 영화는 원작에서 그 캐릭터들의 능력치를 워낙에 너프시키는 거야. 뭐 이제 일상 다반사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뭐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터널스의 이 존재 목적, 존재 이유 자체가 데비언츠만 상대하기 위한 거니까 난 요 정도만큼의 능력치만 부여를 했다. 굳이 얘네들을 막 오버스펙으로 막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괜히 막 인류사에 깊게 관여해서 뭐 골치 아파질 수도 있고 뭐 셀레스티얼한테 막 대들 수도 있고 또 이터널스라는 존재 자체가 뭐 어떤 범우주적인 위기를 막기 위해 탄생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데비언츠를 막기 위한 정도의 어떤 능력치만 딱 설정한 거 뭐 그거는 그렇게 이해 못할 거는 아니었어요. 뭐 이터널스가 살던 그 7000년 시대에 타노스 같은 악당이 뭐 100년마다 한 번씩 나온 건 아닐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지적이 있죠. 아니 이 정도의 막 범지구적인 위기가 닥쳤는데 대체 다른 어벤져스 멤버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 근데 이 질문은요 사실 다른 마블 영화들에서도 항상 있었어요. 이터널스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토르2도 그랬고요. 뭐 윈터솔저도 어느 정도 그랬고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그랬죠. 그때도 영화를 보고서 아니 저기서 쟤네들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벤져스 멤버들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엔드게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살짝 나옵니다. 그 비대면 화상회의 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다 관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요 히어로들도 어디 이 지구에 위기가 닥치면 슈퍼맨처럼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인류를 구원하는 캐릭터들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위기를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악당이 등장을 하고 그 악당이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걸 막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지 무슨 911처럼 전화해가지고 저기 아이언맨 좀 도와주시죠 그런 애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출연료를 주면 출연하겠죠. 뭐 웹툰처럼 뭐 만화처럼 그냥 캐릭터 하나 쓱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배우를 출연을 또 시켜야 되고 또 출연하려면 또 이렇게 돈도 줘야 되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열고 있는 그런 작품인 만큼 아직 이 작품들을 최종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들이 기존 영화들의 후속작이 아니라 새로운 캐릭터 영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영화거든요. 다만 지금 관객들의 수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어벤져스 레벨의 재미를 기대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예전보다 마블 영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뭐 캡틴 아메리카 뭐 100만도 못 넘었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뭐 이터널스는 벌써 200만도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마블은 시리즈 영화다 보니 이 한 편 한 편을 그냥 완성작이다 생각하고 평가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반지의 제왕 시리즈였습니다. 반지의 제왕은요. 이상하게도 오스카에서 상을 받질 못했어요. 아니 이 정도로 흥행하고 이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 왜 오스카에서 후보에만 잔뜩 오르고 상을 못 받을까? 그러다가 3편이 개봉을 했을 때 오스카상을 다 휩쓸었죠. 아 그때 느꼈습니다. 아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오스카에서는 하나의 작품으로 평가하기로 결정을 했구나. 잘 만들긴 했지만 뭐 3년 내내 개봉하는 영화인데 3년 내내 잘 만들었다고 3년 내내 상을 주기엔 또 다른 영화들도 그 가치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 최종편인 3편이 등장을 했을 때 1, 2편의 평가까지 더해져서 3편의 오스카상들을 싹 몰아준 것은 아니었을까. 물론 뭐 마블 영화가 뭐 반지의 제왕처럼 막 작품성 있는 뭐 그런 영화도 아니고 뭐 이 20몇 편을 하루에 갑자기 다 촬영하는 작품도 아니긴 하지만 앞으로 시리즈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앞으로 뭐 다음 영화가 나오면 그 전의 영화들을 재평가하게 될 텐데 그럼 대체 언제쯤 최종 평가를 내려야 할까요? 라고 반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말씀드리면 영화의 평가라는 게 글쎄 최종 평가라는 게 존재할까 싶어요. 저도 한때는 재미없게 봤던 영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 재밌게 보는 영화들도 있고요. 또 반드시 오늘까지 무조건 결론 내려야 되는 어떤 숙제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 영화에 실망을 했지만 또 몇 년 후엔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대 때 다른 환경일 때 같은 영화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 그것도 영화의 매력이겠죠. 자, 여러분은 마블 영화의 미래 그리고 마블 영화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과연 미래의 작품들이 지금은 실망했지만 이 작품들을 재평가하게 만들 만큼 아 역시 마블은 다 큰 그림이 있었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게 만들지 아니면 지금 비관론자들의 생각만큼 앞으로도 계속 실망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갈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이 마블이라고 하는 마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영화사의 미래를 지켜보는 것도 영화 팬으로서 뭐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달아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엉준이었습니다.